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사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어 네네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올해 이르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또 여윳돈을 과거에는 정말 특히 시니어분들도 네. 은행에만 아무 생각 없이 예치해 두었다면 네. 지난해와 올해의 변화 중에 하나는 가끔씩 투자 쪽에 조금 열린 마음이 된 듯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예. 뭐 증권사의 계좌도 많아졌고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 제가 재정 강의를 하면 예. 일단 재정 강의 문의가 훨씬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데나리온을 저희가 하는 이유도 투자가 낮보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의 그 문제다. 문제죠. 맞습니다. 예,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투자를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데나리온이 우리 듣는 분들의 재정적인 삶에 많은 유익한 방송이 되면 늘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네. 오늘 사례를 두 꼭지 나누어 볼 건데 투자 네, 네.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6천만 원의 돈이 여윳돈이 있는 분이에요. 네. 물론 이게 지금 듣는 분들은 6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생각해도 되겠고, 네, 그죠? 그쵸. 각자의 형편에. 어쨌든 내가 조금 일시 목돈 여윳돈이 있어. 이것을 5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돈이라 그래요. 네, 5년 네. 동안은 여유가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5년이 지나면 쓸 수도 있다. 그렇죠. 5년 뒤는 쓸 수 그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여윳돈을 지금 요즘 조금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자, 어쨌든 뭐 경제나 투자 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네. 아 요즘 내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가 이것을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지난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가 한 3,300까지 갔다가 예. 제가 전화 받은 기준에 한 2,800까지 됐으니까 예. 이분도 나름대로 돈은 미리 있었는데 뭐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나리온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타이밍 잡는 건 안 돼라고 하면서도 연락이 와서 이거 6천만 원 한 번에 넣고 좀 이렇게 펀드를 다 사주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예.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변동이 아주 심하다고 해서 저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 너무 커요. 예. 이분이 뭐 몇 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큰 돈인데 물론 여유가 있긴 하지만 예. 큰 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기가 좀 겁이 나는 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지금도 변동이 크고 예. 내년에 변동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못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도 내년에 변동이 커지니까 그러면 두 번째 대안을 제시했어요. 내가 한 번에 투자 못 해주겠다. 예. 그럼 또 보통 알아서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럼 내년에 센터장님이 주가 떨어지면 사달라. 그거 가능합니까? 그때 내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지나면 이때가 뭐 바닥이는 그죠. 건 알지만 크리스천들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건 예전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할 때 제일 안전한 투자가 목돈으로 한번 주식형에 들어갈 때 목돈으로 예. 한 번 들어가는 것보다 매월 넣는 게 제일 가능하면 좋다. 이제 분산하라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떨어지면 코스트 에브리지가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6천만 원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예, 한 2, 3년 정도 매달 사자. 6천만 원을 네. 매달 200만 원으로 나누어서 네. 그러면 2, 3원 6 해서 한 30번 정도 네, 넣을 수 넣으면 있겠네요, 되죠. 그죠? 2, 네, 3원 그래서 6. 내년, 내후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는 좀 겸손하게 출발했으면 예, 좋겠고, 예. 특히 그분도 저도 내년에 변동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예. 그럼 매달 200만 원씩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제 그러면 목돈을 그 2년 뺄 때 또 어디 투자할 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자.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매월 200만 원씩 그냥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매월 200만 원씩 언제 투자하냐. 예,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급여 날이 언제냐. 급여가 25일이다. 그럼 25일 날 투자하자. 예, 그래서 ETF를 하던
펀드를 하던 25월 되면 자동이체를 걸어놓자. ETF 잘 없으니까. ETF는 자동 이체가 안 되니까 이제 공모 펀드가 낫겠네요. 네, 그죠? 공모형 펀드로 해서 일단은 이제 3년간 자동 이체를 하고 예. 대신 이제 이분이 자꾸만 이제 아쉬워하니까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지금보다 10%나 20% 떨어질 때 추가로 좀 더 사자. 예.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겠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3년을 설정했다면 뭐 일반적인 낙폭보다 좀 과다로 떨어졌다 할 때 네. 그냥 그때 느낌으로 더 넣을 수는 있겠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한 거는 10% 떨어지면 500만 원. 네, 그다음에 20% 이상 떨어지면 조금 장기로 보면 괜찮다 해서 1000만 원. 예. 그렇게만 기준을 그 기준을 안 정하면 계속 어디까지 그렇죠. 떨어질지 예.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는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 방법이 있지만 투자 경험과 성향의 문제인 듯 해요, 그죠? 그럼요. 예, 근데 뭐 이분도 적극적인 투자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 같으면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센터장님한테 전화도 안 왔을 수도 있어. 그렇죠. 자기가 그냥 알아서 주식 하죠. 투자. 그러면 전화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없는 분이고 네네. 안전을 벌고 싶지만 또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께는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하신 듯 하네요. 네. 우리가 투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본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뭐냐면 손해본 분들의 특징. 예, 손해본 분들의 특징. 내 뜻대로 될 거야 되는 믿음이 강한 분들. 아. 내 뜻대로 될 거야. 네. 내 뜻대로 다 되면 누가 은행에 돈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장도 안 타시죠. 네. 내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투자 시장인지라 늘 시장에 겸손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겸손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네. 갑니다. 이분은 은퇴를 한 10년 남짓 앞둔 집사님이세요. 네. 55세. 음. 보통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한 65세 정도를 은퇴 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죠? 꼭 뭐 직장의 퇴직보다는 재정적 활동, 네, 재정적 네, 활동의 마무리로 65세 정도를 설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은퇴가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산정을 할 때 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돈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듣는 분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은퇴가 지금 20년 남을 수도 있고 아, 그럼요. 5년 남을 수도 있고 네, 네. 1억 5천이 아니라 5천일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적용해 보시고 1억 5천 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 근데 앞으로 은퇴는 10년이 남았지만 또 은퇴 이전에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10년 이후에 쓰면 되는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무래도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지만 잘 못 느끼잖아요. 네, 대출금리 오르는 거는 느끼는데 맞아요. 예금 이자는 못 느껴. 그런 등등의 이제 갈등이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는지요? 네, 1억 5천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 있는데 오늘은 짧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1억 5천이 있고 또 매월 100만 원을 3년간 넣을 수 있다고 보면 예. 이분은 소득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배우자님이 3년 뒤에는 일단은 정년을 하고 또 뭐 그 돈이 필요한 거는 65세다라고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상담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줬는가 하면 3년간 100만 원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예, 그래서 모든 돈은 10년 동안 쓰지 않을 거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일로 이야기하고 네,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5천만 원은 단기 빈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일단 은행에 넣어두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돈을 정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정기예금에 두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어허.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높은 건 아닌데 정기예금에 넣어두자 그러니까 그거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락 거지가 유행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벼락 굉장히 거지라는 우리를 네. 투자로 주위에서 워낙 유튜브나 투자로 돈 벌었다는 분이 실제 돈을 벌었고요. 부동산이나 예. 주식이나. 많이 쪼급해졌죠. 그 그렇죠. 영향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투자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 예금에 넣어두고 필요한 걸 쓰자 그러니까 또 질문이 한 2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년은 안 된다. 또 변동이 큰데 내년에.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1년 뒤에 1,000만 원, 2년 뒤에 2천만 원, 그래서 최소한 3천만 원 2년 뒤에 쓰실 분이라서 예. 예금에 예. 넣어놓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은 올웨더 배당 상품이 있어서 ETF에 배당주는 좀 안전하게. 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의 배당, 고배당 ETF, 미국 네네네. 주식들이 한국 주식보다 배당 성향이 네네네. 꽤 높으므로 네.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중에 배당이 뭐 한 3% 이상 나오는 것들 예. 찾아도 좋고요. 예. 아니면 이제 채권형 혼합으로 해서 올웨더 늘 막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예. 올웨더 ETF 배당 쪽으로 가서 연간 한 4, 5% 배당 받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5천만 원은 2% 단기로 써야 되니까 5천만 원은 한 4, 5% 정도의 예. 기대 수익을 받고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5천만 원은 일시납 변액 예.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기다 넣고 매월 100만 원이 남는 것은 일시납 변액에 100만 원씩 매달 넣을 수 있거든요. 수수료 없이 추가 불입이 되니까. 추가 납입. 네, 이걸 3년간 넣으면 원금 기준으로는 뭐 한 5천만 원 들어가지고 예. 5천만 원 불입금까지 해서 1억까지가 비과세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노후 준비를 하게끔 좀 해드렸고요. 예. 제 생각은 한 3, 4, 5년 뒤에 이제 비과세되는 상품 중에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올베더 배당이 더 좀 안전하다 그러면 예. 내가 100만 원 추가한 것은 나중에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니까 예. 또 일시납 변액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옮겨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짜드렸습니다. 예. 올웨더는 웨더가 날씨죠.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제 발음은 너무 유창해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 올웨더는 그냥 사계절. 예, 사계절. 그러니까 이때 계절은 경제나 투자 시장의 변동성, 네. 굉장히 뜨거울 때, 상승할 때를 우리가 여름, 네. 반대로 아주 냉랭할 때를 겨울, 네. 어중간할 때를 봄, 가을이라고 본다면 네. 경제나 투자 시장의 어떤 국면에서도 크진 않지만 원금을 잘 지키면서 조금 배당이 있으니까 네네네. 월 배당이 있으니까 보존해 나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해야겠다라는 전략이죠, 그죠? 네네네. 예, 그래서 올해도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목돈의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또 본능 성향이 강한 네네네. 분들은 괜찮겠다 싶으네, 그죠? 그래서 이제 예. 어쨌든 노후 자금이기도 하고 이번에 투자 성향이 좀 안전한 걸 또 찾고 이래서 예. 투자 성향에 맞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4, 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또 예. 전략이 일시납 연금을 넣고 매월 100만 원을 펀드로 넣어도 과세가 되는 거니까 예. 뭐 또 미국 펀드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일시납 변액에 뭐 미국 중심의 ETF 펀드를 골라서 예. 1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보고 그 한 4, 5년이 지났어요. 6년 지나서 두 가지를 보고 또 자기 성향이 어떻게 낫겠다 싶으면 이쪽 돈을 일좀 옮겨도 괜찮으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전략을 예. 좀 짜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 연금 보험도 꼭 연금 목적이 아니더라도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변액 연금에 대한 개괄적인 방송을 한번 해드렸죠. 네네네.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렇죠. 어떤 것을 활용하면 나의 재정 형편에 많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서 조금 적합성 여부에서 판단하시면 그렇죠. 좋겠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목돈이 있으니까 네. 전체적인 이때 분산 차원 네. 또 조금 전에 비과세 이런 등등의 활용 네. 이런 등도로 좀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히 투자 측면에서의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최근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투자는 늘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이걸 적합성이라 하죠. 네. 감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잘 판단하시고 돈보다는 마음이죠. 마음이 맞습니다. 평안해야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네. 그죠? 예, 그런 수준. 그래서 오늘 사례도 듣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데나리오는 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재정적인 평안에 네.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 시간이었으리라 믿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